네, 안녕하세요. 동부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김대건 노무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강의는 통사임금이 최저임금이라는 주제로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통사임금. 예, 우리가 이 노동청 사건을 할 때 근로감독관이 이것은 평균임금이에요, 이것은 통사임금이에요 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통사임금이 뭔지 좀 알고 우리가 권리구제를 할 때 이해가 되고 그래야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는 거니까 좀 잘 이해해 봅시다. 자, 임금의 정의. 일단 임금이 뭔지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 금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사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이란 사유 발생 일전 3개월 동안 임금 총액과 3개월 동안의 총 일수를 나눈 금액을 우리는 평균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은 일단 크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될 수 있고요. 그 밖에 최저임금도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자, 통사임금이 평균임금의 적용 비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통사임금은 해고 애고수당, 휴업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수당, 그 다음에 연차 유급 휴가수당, 기타 법률에서 유급으로 표시된 수당을 우리는 통사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이란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 유급 휴가수당, 산업재해 보상, 구직급여, 징계 중 간급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공통점을 좀 발견하셨는지요? 예를 들면 연차 유급 휴가수당은 둘 다 있습니다. 법문에는 이 둘 다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활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통사임금 및 최저임금 비교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평균임금과 비교를 했는데요. 일단 최저임금을 비교하자면 아까도 개념적인 살펴봤듯이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기법상 임금에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이점이 있는데요. 통사임금은 사전 확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등은 통사임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사전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임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산고에 따른 임금 또는 기타 도급제로 정해진 금품 등인데요. 가령 택시기사님들이 받는 임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근로시간 파악이 어렵거나 시간, 일주 또는 월의 단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도급제 근로자 등 도저히 최저임금에 적용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둔 규정입니다.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임금 산정 기간에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산출하도록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 통사임금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이를 세분화시키면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있느냐, 그리고 정기성이 있느냐, 일률성이 있느냐, 그리고 고정성이 있느냐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살펴보자면 소정노동 시간에 통상 제공하기로 정한 노동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정노동시간 초과하여 지급받는 시간의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는다 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은 소정근로 시간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소정근로의 대가성이라고 봅니다. 정기성입니다.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개월 초과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이 되는 것, 이를 정기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률성입니다.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 고정성에 대해 살펴보자면 초과 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지급이 될 것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추가적 조건이란 초과 근무를 제공하는 시점에 성취 여부가 불분명한 조건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임금을 받을 때 성과급, 상여금 이렇게 불특정 기간 내에 받는 금액이 있죠. 그런데 정기 상여금, 매달 얼마씩의 상여금이 지급이 되는 경우, 이것이 통상임금에 해당될지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판례의 내용입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 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닌 바, 일정한 대상 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응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조건 없이 특정일 또는 특정월 등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최근까지도 화두인 재직자 기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 여부를 좀 봐야 되는데요.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이 약정된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 이제 재직자인지 재직이 아니라 퇴사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변동이 될 경우에 대한 상여금의 임금 성격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하는 건데요. 내용을 보시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이미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재직 중이라는 그 지급 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판례는 2012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여서 여전히 그 효력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기상여금, 재직자 기준 정기상여금의 고부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지금도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 대법원 판례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 사건 상여금은 재직자 조건이 부과되어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가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 조건이 1년의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채 중도 퇴직하는 경우에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일할 계산하여 정산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미지급 또는 초과지급 금액이 있더라도 추가로 정산하지 않기로 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상여금이 연간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이라는 성질은 변함이 없다. 이 사건 재직자 조건의 내용이 퇴직은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에 발생하지 않는 사건이고 전체 재직기간을 통틀어 마지막 날에 단 한 번 발생하는 사건에 불과한 점,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 가운데 일률성과 관련하여서도 휴직자, 복직자, 징계 대상자 등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을 제한하는 임금이라도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 지급의 일률성이 부정되지 않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퇴직과 같은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재직자 조건을 부과하였다고 해서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유동적인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그 임금 지급의 고정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화끈하게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재직자 기준 정기 상여금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재직을 하고 있는데 재직자만 주는 성과금이냐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통사임금 아까 적용 규정은 봤었죠. 우리가 통사임금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초과 수당을 지급하는 기초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특히 대기업, 생산직, 제조업 이런 회사들이 재직자 기준 정기 상여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기본급을 낮추고 그 고정성이 인정되는 금액을 마치 최저임금보다 낮게 설정을 하고 나머지를 재직자 기준 상여금으로 맞춰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과 근로나 연장 야간 이런 휴일 근로에 대해서 기초금액이 통상임금이다 보니까 시급이 굉장히 낮아지는 결과가 되고요. 뭐 지금 최저임금이 8,720원이잖아요. 2021년도에. 근데 이 통상임금이 5,000원, 뭐 4,000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 다툼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대법원 판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뭐 신의칙 규정인데요. 예전에 판례가 한번 나왔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판례긴 합니다. 뭐냐면 이 노사 합의가 어떤 수당에 대해서 이게 통상임금 배제하자라고 상호 합의를 한 조항에 대해서 근로자 측에서 그게 무슨 소리냐. 아무리 그래도 이건 무효고 우리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라고 이제 법원에 소를 제기를 한 거죠. 법원은 그래서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통해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라고는 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추가임금 청구로 인해 예상 외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정의와 형평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재정에 문제가 발생할 정도의 어떤 수당 청구가 아니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수당 청구가 되는데 너무 과도하다라고 하면 물론 회사가 그걸 입증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도하게 청구를 하면은 신의칙 위반으로 인정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상임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구분을 지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뭐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 개인적인 어떤 그 수당에 대해서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 가족 수당에 대해서는 만약 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그럼 통상임금입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한다, 통상임금 아닙니다.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요. 만근수당은 만근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식비 같은 경우는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교통비, 사택수당, 주거수당 이거 다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다만 정기적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여야 됩니다. 상여금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정기상여금이겠죠. 그 다음에 자녀학자금. 자녀학자금은 임금이 아니라서 인정이 안 됩니다. 통상임금 산정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산정 방법은 월급 금액으로 정해진 임금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고 5일 근무제다라고 한다면 한 달 209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209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자, 주식회사 엘사 사무직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기초급여, 시간의 수당, 근속수당, 복지수당, 가족수당이 있는데요. 여기서 185만 원이 되어 있네요. 이건 통상임금에 해당되겠죠. 시간의 수당은 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될 거고, 시간의 수당은 그 통상임금으로 산정 기초임금이기 때문에 기초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거고요. 근속수당은 아까 된다고 했으니까 4만 원 포함해야 되고요. 복직수당은 임금성 여부가 불투명해서 인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어떤 조건 없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가족수당은 아까 보셨다시피 전 근로자에게 1인이라 할지라도 지급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알사 생선직 이 급여 명세서인데요. 이건 좀 더 많죠. 기본급, 자녀수당, 면허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휴일 연장수당, 상여금.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이 통상임금의 가장 재직자 기준 상여금에 대한 문제점이 맞습니다. 기본급 162만 5,800원. 여기서 인정되는 거는 이거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이거에 209시간을 나눴을 때 산정된 시급으로 우리가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적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인데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1급인 경우에는 뭐 1일 8시간 근로하고 1급 69,600원을 받는 경우를 8시간 나눠보면 8,700원입니다. 그러면은 최저임금 위반이겠죠. 마찬가지로 주급인 경우에도 총 20시간을 근무한대요. 1일 4시간, 일주 다 5일 해가지고. 그랬을 때 24시간, 주 시간을 포함해서 24시간을 나누면 8,700원입니다. 8,700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월급인 경우 일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월급 181만 8,300원을 받는 경우 이걸 209시간으로 나누면 8,700원이니까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일주 44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 토요일 4시간을 근로하고 상시 근로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월급 196만 6,200원을 받는 경우에도 이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했을 때 226시간을 나누면 8,700원, 즉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주휴수당에서 알아보셨잖아요. 그 주휴수당 발생 요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개근할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그래서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는지 본인이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소정근로에 결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에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한 주를 초과하는 날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개근을 했고 주휴일은 일요일 경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퇴사가 토요일날 퇴직을 했다. 퇴직은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날에 퇴직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사직서를 제출한 거겠죠. 그러면 미발생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되고 그 다음 월요일날 퇴직한 거. 그럼 일요일날 사직서를 제출한 거겠죠. 발생합니다. 그 다음 월요일부터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되는 경우 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발생하죠. 자,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 및 그 범위를 살펴볼 텐데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도는 사업장이 적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다만 적용 제외자가 있는데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언법을 적용받는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는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은 당연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한테 규율되는 법령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아 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정하는 근로자 인데요. 예를 들면 수습, 우리가 이제 근로계약서 보면 수습 조항이 있습니다. 수습 조항은 이런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저액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1년 미만으로 체결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조항을 3개월 단위로 했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노무 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단순 노무 종사자죠. 100% 지급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조건을 떠나서 이 경우에는 단순 노무다라고 하면 100%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를 보면은 이 편의점, 이삿짐, 패스트푸드, 주유 알바, 매장 상품 진열, 전단지 이런 경우인데 뭐가 단순 노무 직종일까요? 정답은 편의점 외에 다 모두 다 단순 노무 직종입니다. 그래서 편의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100%를 받아야 됩니다. 자, 최저임금에 사입하는 임금의 범위, 공통 요건에 대해서 좀 볼까요? 그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임금 항목으로서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그리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 최저임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직무수당, 직책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이런 것들은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벽지수당, 한랭근무수당 등 승무수당, 항공수당, 항해수당 뭐 이런 것들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데요. 아까처럼 통상임금하고 좀 연결 지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통상임금 그 기초금액이 뭐 최저임금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에서는 좀 최저임금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다른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는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산입하지 아니하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입니다. 그래서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의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뭐 연장 야간, 연차의 근로수당,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기타 최저임금에게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으로서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산정 사례를 좀 보시면 월급 명세서, 기본급여, 직무수당, 교통비, 식대, 시간의 수당, 상여금이 있는데요. 뭐 보시다시피 최저임금, 직무수당, 상여금, 식대, 교통비는 해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계산이 되는데 식대, 교통비는 왜 포함되냐면 이게 법이 개정이 됐죠. 상여금 12만 5천 원 중 2021년 월 한산액 182만 2,480원의 15% 초과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209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8,590원 최저임금 위반이 됐네요. 네, 이제 최저임금 좀 아시겠습니까? 뭐 여러 임금이 이제 구분돼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이제 노동청에서 뭐 감독관이 통상임금이요, 뭐 최저임금이요, 평균임금이요 했을 때 좀 이해가 수월해서 권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